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에서 보내드리는 모터스포츠. 자, 이번 시간에는 2020 KIC 컵 투어링카 레이스 오전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민경수입니다. 도움 말씀하신 서승현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이제 오전입니다. 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올 시즌은 굉장히 많은 변화와 변수들로 인해서 선수들이 고전을 겪었었는데요. 네. 하지만 마지막 전인 만큼 선수들의 열정 그리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올 시즌 처음으로 채택된 경기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일전에는 약간 적응을 못했던 부분들이 오전 와서는 다른 선수들과 격차가 많이 좁혀지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점점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좁아지면서요. 더욱더 뜨거웠는데요. 자, 이제 오늘 M클래스부터 시작되는 모든 클래스 역시 선수들의 정말 비슷한 성적들로 치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가서 이 선수들의 치열한 그 경기 장면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경기는 M클래스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클래스 타임 트라이얼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지고요. 모두 8대 차량이 출전합니다. 네, 이제 ASA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에서는요. 정말 네. 다양한 모터스포츠의 매력을 좀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원메이크 M클래스의 원메이크 레이스뿐만 아니라 네. 바이크 그리고 다양한 투어링카 그리고 포뮬러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경기는요. 지금 BMW M 클래스의 이제 차량들만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M2, M3, M4 차량만 참가를 함으로써 이제 원메이크 방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고성능 고출력의 차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른 기록들로 이제 더 경쟁이 더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제 타임 트라이얼 경기이기 때문에 1차에서는 지금 정희석 선수가 1위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경기는요. 20분씩 1차 시기와 2차 시기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타임 트라이얼 방식이라고 해서요. 이제 선수들 자동차에 시간을 계측하는 이제 트랜스폰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트랜스폰더가 선수들이 한 바퀴 주행할 때마다 랩 타임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중에 가장 빠른 베스트 랩 타임 순서대로 선수들의 순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차 주행에서 20분간 6명의 드라이버들이 경쟁을 펼쳤었을 때는 네. 정희석 선수가 1분 22초 655의 네. 기록으로 1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선수들이 2차전까지 해서 이전까지 2차 주행까지 해서 거기서 이제 좋은 기록을 뽑아내게 되는데 네. 자, 지금 정희석 선수 같은 경우 그리고 46번의 김규용 선수 그리고 56번의 최산규 선수 이렇게 세 명의 선수는 지난 바로 4전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좀 핸디캡이 적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4개의 클래스 중에서요. 유일하게 핸디캡 타임이 적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핸디캡은 이제 무게를 주기도 하고 시간을 주게 되는데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M클래스의 경기에서는 시간을 더해지게 됩니다. 이제 선수들이 기록한 시간들의 베스트 랩 타임에다가요. 4위 선수와의 기록 차이를 더해서 최종적인 기록이 결정이 되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핸디캡이 적용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핸디캡을 극복하고 또 한 번 포디움에 정상에 올라선다면 네. 그 우승의 기쁨이 2배가 되는 경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핸디캡은 4위 기록이 나와봐야 아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일단은 아직은 핸디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정희석, 김규용, 유희석, 최산규, 김준태, 김기범 순으로 일단 1차 주행을 마친 상황. 2차 주행에서는 또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요. 1차 주행에서 정희석 선수가 1분 22초 655, 그리고 김규용 선수가 1분 22초 860, 그리고 유희석 선수가 1분 23초 412를 기록하면서요. 지금 0.8초 안쪽으로 선수들의 기록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지금 김규용 선수, 최상규 선수, 정희석 선수가 자 이제 지금 핸디캡이 적용이 되는 반면에 지금 유희석 선수는 핸디캡이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희석 선수가 글쎄요, 지금 1차 주행보다 2차 주행에 더 좋은 기록을 만들어낸다면은 네. 지금 정희석, 김규용 선수가 지금 모두 다 지금 핸디캡을 받아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이 선수들보다 더 위에 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유희석 선수의 경우는요. 3라운드에서 베스트가 1분 23초 9였고요. 네. 4라운드의 베스트에서는 1분 24초 0대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5라운드에서는 또 1분 23초 4대까지 기록을 좀 많이 좁혀가면서 네. 점점 빠른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오전 경기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정희석 선수도 기록이 3라운드부터 4라운드, 5라운드까지 기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빨라진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김규용 선수 역시 전 라운드 대비 약 0.3초 정도 기록이 좀 빨라졌고요. 김준태 선수도 기록이 좀 빨라진 편이고요. 특히 김기범 선수가요. 지금 3라운드에 처음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초씩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2초씩 기록을 좀 좁혀내는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난 라운드에 우승을 했던 김규용 선수가 이번에 또다시 이 1위 자리를 차지하려면은 2위와의 격차를 최대한 많이 벌려야 된다는 그쵸. 얘기가 되거든요. 또 4위도 못해야 되지만 그 그렇죠. 남의 기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의 기록을 최대한 빨리 줄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88번 모습인데 유희석 선수의 유희석 모습이죠. 선수죠. 네, 점점 기록이 좀 빨라지고 있고요. 네, 56번 최상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차에서는 지금 1분 23초 679 기록하면서 4위권으로 지금 기록을 마무리를 했죠. 그렇죠. 네, 이번 5라운드에 지금 핸디캡이 적용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록을 조금 더 좁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상규 선수는 바로 지난 4전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네. 자, 이게 매 라운드마다 어쨌든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의 순위가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네. 그런 양상이고요. 그럼에도 그러다 보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상규 선수는 3라운드에서 3위를 기록했었는데 네. 또 핸디캡을 극복을 하고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기록과 함께 4라운드 2위라는 다시 한번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 흐름을 타게 된다면 이번 5라운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요즘 이 정희석 선수의 상승세가 진짜 무서워요. 무섭죠. 네, 지금 하지만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요. 지금 1차 시기에서는 선수들이 6명의 드라이버들이 경쟁을 펼쳤습니다만 네. 2차 2차 시기에서는요. 50번의 원종석 선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원종석 선수의 경우는 지금 1차 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지난 시즌에서 예. 굉장히 좋은 기록들로 좀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네.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M클래스의 조금 강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선수인데요. 자, 근데 지금 벌써 무서운 게 원종석 선수가 2바퀴밖에 안 돌았거든요. 네. 근데 벌써 1분 21초 대 후반 기록을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예. 다른 선수들이 이미 1차 시기 때 1분 22초대를 기록을 한 데다가 네. 핸디캡 적용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원종석 선수의 경우는 핸디캡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1분 21초대까지 기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 1차 시기에 기록이 없을지라도 5라운드에 우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여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1차를 안 나온 걸까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뭐 차량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원종석 선수를 지금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차량은 정희석 선수. 네. 자, 지금 뭐 정희석 선수, 최상규 선수, 뭐 유희석 선수, 김기범 선수 계속해서 랩 주행을 하면서 기록을 후반부로 가면서 좀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또 원종석 선수가 또 한 번 1분 21초 663대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네. 지금 자신의 기록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뿐만 아니라요. 그렇죠. 패스트니스 랩이라고 해서요. 예. 모든 선수들이 만들어낸 랩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원종석 선수의 기록을 나머지 그 입상을 했던 선수들이 앞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금 그쵸. 핸디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승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김규영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 베스트 랩이 1분 22초 986의 기록이고요. 네. 정희석 선수의 현재까지 베스트 랩이 1분 23초 2대의 기록인 상황이면은 그렇습니다. 다소 좀 많은 기록 차이를 보여주죠. 그렇죠. 네. 지금 1차 주행에서도 정희석 선수가 제일 빨랐는데 1분 22초 655였단 네, 말이죠. 그렇죠. 지금 원종석 선수가 지금 좀 압도적인 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선수들의 차량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트랜스폰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시간 계측 장치가 지금 1초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0.001초, 1000분의 1초까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0.001초만 차이가 나도 이제 승부가 엇갈리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만약에 동점의 기록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먼저 기록을 만들어낸 선수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김규용 선수, 김준태 선수도 기록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죠. 특히 김준태 선수가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자, 25초 이때까지 기록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또 한 번 기록을 줄여서 1분 25초 111까지 또 한 번 기록을 줄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태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
1차 주행보다는 더 나은 기록을 지금 만든 그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포디움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선수들은 기록을 조금 더 좁혀내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경기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더 중후반에 있는 선수들도 계속 기록을 좁혀내기 위해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임 트라이얼 이 과정을 거쳐서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코스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경합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의 다른 차량의 움직임까지 이제 그쵸. 고려를 해야 되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레이스가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지금 1차 시기보다 기록이 빨라진 선수들이 김규용 선수나 유이석 선수, 최상규 선수, 김준태 선수인데요. 네. 자, 지금 상대적으로 원종석 선수가 빠른 기록이 나왔다라는 거를 뭐 팀에서 전해 들을 수도 있고 느낌적으로 그렇죠. 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빨리 달려야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1차 예. 기록보다 훨씬 더 빠른 기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그쵸.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경쟁자가 싸움이에요. 경쟁자가 있다는 게 그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터스포츠를 이제 자동차로 운전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 스포츠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체력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생각 이상으로 이제 멘탈 싸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두뇌와 순간적인 판단력,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이제 무조건 자동차만 잘 타면 된다라고 어른들이 가르치지 않고요. 예. 기본적으로 해외 리그를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잘해야 되고요. 음. 그리고 뭐 간성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학도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학까지 잘해야 되는 예. 정말 만능이 되어야지만 정말 대단한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차량의 메커니즘도 또 알아야 되기 그쵸.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과연 원종석 선수가 이제 시즌 첫 등장과 함께 네. 첫 우승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김규용 선수, 최상규 선수, 정희석 선수가 이제 핸디캡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포디움에 오를지가 이제 후반부가 되니까 좀 더 기초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지금 ASA라고 써 있잖아요. 네. 원래 지난 시즌까지는 KRC컵 투어링카 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대회명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올 시즌부터는 ASS라는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바로 네이밍 스폰서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후원사가 등장을 하면서 선수는 이제 경쟁을 조금 더 재미있고 안전하고 또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이 모터스포츠의 분야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 리빙 TV에서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모터스포츠의 어떤 진흥을 위해서 그쵸. 계속해서 저희가 중계를 하고 있는데, 자,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아마 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엔 좀 더 재밌는 레이스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KRC컵 투어링카 레이스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바이크, 포뮬러, 뭐 굉장히 다양한 모터스포츠의 카테고리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내년에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갑자기 또 등장한 원종석 선수와 그리고 기존의 M클래스의 강자들의 또 신구 대결의 또 만남, 또 매 라운드마다 이렇게 새로운 주제들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54번 정희석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정희석 선수도 지금 8렙에서 다시 한번 1분 23초 086, 자, 1분 23초대 기록을 만들었습니다만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이미 1분 23초 155까지 기록을 좀 만들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1라운드에서 벌써 1분 22초대를 네. 지금 만들었거든요. 1차 주행에서. 1차 주행보다 조금 더 빠른 기록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2차 주행에서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노면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예. 경기가 이제 진행됐을 무렵이 지금 11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네. 15일 날 경기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대기 날씨라던가 노면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라운드, 전전 라운드 대비 선수들의 기록이 조금 더 빨라진 모습들을 여러 선수들이 좀 보여줬다라는 거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규용 선수는 지금 7렙에서 본인의 1차 주행 기록을 깼습니다. 1분 22초 672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선수들이 후반부에서 조금 기록을 만들어내면 상위권 선수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핸디캡 초가 더해지면은 예. 뒤쪽으로 많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순위가. 그렇죠. 56번 최상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베스트 기록이 1분 23초 398. 2차 시기의 기록이고요. 그렇죠. 네, 1차 시기는 1분 23초 679, 0.3초 정도 기록을 좀 좁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규용 선수,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났는데, 자 결국 이제 원종석 선수가 2차 주행에서 1분 21초
30점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김규용 선수가 좋은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핸디캡이 많았기 때문에 6위까지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이런 부분이 M클래스의 핸디캡 경기, 핸디캡이 적용되는 이 규정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꺾고 다시 한번 또 포디움에 올라간다면 더 의미 있는 우승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전은 원종석, 정희석, 유희석 순으로 이렇게 저희가 M클래스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